가성비 전략 오늘은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원 모시고 유통 음식료 업종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손현정 앵커도 함께합니다. 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미국에 네. 좀 됐습니다만 타겟 그때 한번 실적 쇼크 네. 있었고 최근에 또 월마트가 2분기에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유통 쪽에서 미국 쪽부터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조금 경기 둔화 우려가 좀 그 이슈 이후로 좀 네. 강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부터 뭐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조금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재고가 많이 남고 그게 특히 이제 생필품이 아닌 특히 여유 소비자 관련된 쪽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경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경기에 대한 걱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업체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만큼은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소비재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물류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수요가 굉장히 네. 유통업체 쪽에서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회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계의 구매력이 위축되고 소비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이슈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국내 기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국내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4월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고 오프라인 채널이 온라인 대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예년 대비 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커머스 쪽에 투자를 많이 늘려왔던 이마트 그리고 GS 리테일 정도를 뺀다면 저희는 대부분은 이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실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 지금 7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6월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90포인트 밑으로 가 있는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로 90포인트 밑으로 갔던 거는 두 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서브프라임 터지고 한 6개월 정도 90포인트를 이하를 하회를 했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한 7개월 정도 사실 이제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소비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단기에 지금 앞에 나올 실적의 이벤트보다는 좀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이마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형마트 의무 휴업 요 부분이 네,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뭐 국민 제한 투표가 무산됐다고요? 네, 이게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네, 열흘 정도 네. 사실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총 10개의 제안이 있었고 그중에 상위 3개, 득표수 기준으로 상위 3개를 차지한 안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이제 국정에 반영을 하겠다 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 결과를 보니까 네.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득표율이 나올 텐데 이제 큰 차이가 많지 않고 이제 또 약간 뭐 어뷰징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이걸 좀 이제 동력으로 갖고 가기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자체는 조금 이제 철회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단기 주가는 사실 그것이 월 2의 의무 휴업이 폐지된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움직였거든요. 이제 할인점의 기존점 성장률이 저희도 뭐 연에 한 5에서 6%포인트 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시장이 반영한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철회가 되는 쪽으로 폐지안이 철회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계속 대형마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네. 작용한다. 그럼 이제 뭐 대형마트 이 의무 휴업은 계속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 의무 휴업이 없어지려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사실 그 탑3 안건에 뽑히더라도 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대 전국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어떤 실행이 되기까지는 난관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두고 좀 지켜볼 이슈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위원님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유통업종 안에서도 현재 이 편의점을 좀 좋게 보던데 네. 그 이유와 이 편의점 탑픽 종목도 함께 말씀해 네. 주실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궤를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유통업태에서는 역시 식품 매출 비중이 클수록 경기 민감도가 좀 낮고, 그리고 편의점은 좀 전통적으로 이제 구매와 어떤 소비 시점, 재화의 구매와 소비 시점의 간극이 좀 짧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편의점은 굉장히 즉석 식품이나 이런 것들, 뭐 음료수 이런 걸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커머스로부터 점유율도 크게 위협을 받지 않은 업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기 방어적이고 이커머스의 위협이 적고, 그리고 최근에 리오프닝으로 트래픽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가공식품들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최근엔 출점 수요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업태 관점에서 봤을 때 편의점을 제일 선호하고, 특히 이제 BGF 리테일이 편의점 퓨어 플레이어로서의 종목 특징이 있고, 지금 GS가 상대적으로 계속 이커머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좀 수익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BGF 리테일 좀 강하게 계속 추천을 드렸고, 지금도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출점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담배 가격 인상,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락 신제품의 성공, 이런 걸로 이제 편의점 매출 성장률이 그때 많이 올라갔고 전체적인 실적 레벨이 많이 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5년, 7년 만에 다시 좀 그런 비슷한 국면에 좀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편의점을 창업하고자 했던 수요가 저는 이연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가공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편의점 점포별로 어쨌든 수익을 내기 좀 좋은 조건들이 갖춰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점 수요가 상당히 만약에 오랜 기간 강세를 보인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저희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편의점 쪽에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가끔씩 편의점 들려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얼마 전까지 한 1,500원 네. 가격표가 붙어 있던 게 말이에요. 뭐 무슨 요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소액도 다 카드로 하고 하는데 네. 잔돈 나눠줄 걱정할 것 없이 1,500원 하다가 뭐 1,650원이든지 1,730원이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2,000원을 가버려요. 네.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인플레이션이 반영을 했네요. 굉장히 많이. 제대로 반영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 탓하면서 유통업자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인플레 때문에 죽겠다 하지만 정말 죽겠던 사람은 소비자고 국민들이지 절대 기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손해 안 봅니다. 인플레 그 상황보다도 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어떤 경비 드는 것보다 임대료 오른 것보다 더 때려버리니까. 100원짜리 좀 써봤으면 좋겠어. 10원짜리 하고. 안 그래도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지금 6% 6% 넘게 6% 얼마라고 하는데 무슨 뭐 가격 오른 거 보면 30% 50%씩 오르니. 네. 또 버럭했네요. 아니 근데 최근에 국제 농수산물 가격 네. 하향 안정세. 네, 네.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까? 밀 같은 거. 일단은 네. 뭐 그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고 시작이 일부 된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계속 미사일은 또 이제 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합의를 했는데 예. 미사일을 쏜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팔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곡물 운송을 하는 것들을 직접 공격을 하지는 뭐 않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예, 끝난 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곡물 가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황입니다. 작황이 제일 중요한데 이미 북반구 작황으로 인한 올해 수확 전망치, 올해 가을의 수확 전망치에 대한 것들은 곡물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북반구 작황 데이터가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제 11, 12월에 남반구 작황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결이 되느냐, 남반구 작황 데이터가 좋게 나오느냐, 이런 걸 좀 확인하면서
가격의 하락 속도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하향 안정화의 무게를 두고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곡물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커머더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커머더티라는 거는 결국 생산자가 마진을 남기기 어렵다라는 거고 시장의 조직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마진이 스퀴즈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은 시차를 두고 분명히 안정화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작황들을 확인하면서 재고 비율에 대한 전망치들이 올라가줘야 가격 하락 속도가 조금 탄력적으로 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근 들어서 음식료 업종을 이 방어주 성격으로 좀 매수하는 경향이 있던데 네. 제 위원님은 음식료주 전체 탑픽으로 오늘 가져오신 종목들이 오리온과 농심 그리고 SPC 삼립이 있습니다. 네, 네. 각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음식료 섹터가 뭐 당연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거 뭐 좋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리온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양적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한국 외에도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서 판매량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주요 경쟁사들이 가격을 인상해서 어떻게 보면 원가 올라온 부분을 전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리온은 이제 판매량 확대 중심의 전략을 세워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그게 판매량 성장세가 이제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나오다 보니까 워낙 좋아서 네. 원가 상승 부담을 잘 이겨내고 꾸준하게 좀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포인트고 특히 중국 스낵 시장에서 그 수년간 좀 점유율을 많이 좀 뺏겨왔는데 최근에 경쟁사가 가격을 인상할 때 이제 판매량 중심의 가격 인상하지 않고 판매량 중심의 확대 전략을 세우면서 점유율이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리온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농심과 삼립은 물론 모든 음식료 업체들이 원가가 올라오고 가격 인상을 한다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두 회사는 상대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높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 더 이제 크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농심은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가 이제 해외 쪽에 라면 가격 인상 외에도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판매량 성장이 나오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삼립은 뭐 최근에 포켓몬빵 이슈도 있었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여전히 근데 좀 뭐 구하시기 편의점마다 전부 어렵죠. 없다고 붙여놨던데. 네. 네. 그게 구하기 어렵다. 구하기 어렵다.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분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도 저는 조금 주목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네. 주요 경쟁사가 CJ,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한제분하고 사조동아원은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가 밀가루와 이제 사료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격을 많이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삼립은 그거 외에도 제빵 같은 가공식품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오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죠. 그래서 가격을 경쟁사보다 덜 올리거나 혹은 올리지 않고 여기도 역시 이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원가와 판가의 스프레드가 안정화될 때 양사 모두 좀 수익성이 저희는 많이 개선되고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박상준 연구원께서는 이 유통 음식료 쪽 주로 이제 분석하시잖아요. 네네. 이거 많이 방송에서나 이렇게 또 증권사에서 언급은 되고 추천은 됩니다만 이 손맛이 안 느껴져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그러실 수 있죠. 차라리 뭐 장도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장 불안할 때는 저는 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또 이거 일단 시작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뭘 안 하면 건질건질하시니까 이 음식료 이거 하느니 그냥 네. 화끈하게 가는 로봇 건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 음식료 전문 글쎄요, 뭐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로봇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함부로 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히 지금 매크로 데이터들을 보면은 저는 저희 섹터에서 특히 이제 약간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하루, 일주, 한 달을 뭐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누적 수익률은 저희 쪽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저는 좀 알겠습니다.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사실 저는 이마트가 좀 네. 궁금했던 게 네, 네. 스타벅스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네. 계열사인 이 스타벅스의
굿즈죠. 기획상품 네. 썸머 캐리백이 네. 지금 좀 발암물질 이 사고 때문에 하락세를 계속 이미지 하락세를 지금 맞습니다.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2분기 실적 부진도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또 이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사실 뭐 당연히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마트 2분기 실적은 물론 스타벅스가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뭔가 점유율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슈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마트는 큰 그림에서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이 큰 대형마트가 계속 고전을 하고 있고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희가 원하지 않은 구간에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일단 이커머스 비용 절감이 저는 좀 선순위라 보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 때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주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지금 뭐 커피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각종 플라스틱 용기류 이런 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커피숍들이 다 원가 부담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 원가 상승 국면에서는 1등 업체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관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거를 뭐 하반기에 잘 관리를 한다면 저는 무탈하게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만약 거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면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가성비 전략에서는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위원과 함께 유통, 음식료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